안녕하세요. 사연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저는 환갑을 넘긴 남자입니다. 귀농을 시작한 지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도시에서의 빠르고 치열한 생활에 지쳐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었던 것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면서 보다 깨끗한 공기와 한적한 환경에서 지내면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왔지요. 하지만 그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병환을 이겨내지 못하고 2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와 함께하려고 내려온 곳에서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성인이 되었고 각자 대도시에서 자리 잡고 생활하길 바랐습니다. 저에게도 함께 올라오길 권유했지만 저는 쉽사리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마저 사라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 혼자 이 낯선 동네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남긴 흔적들은 아직도 집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녀가 정성스럽게 가꾸던 작은 화단, 요리를 할 때마다 허리에 두르던 녹색 앞치마, 그리고 거실 한 구석에 자리한 함께 찍은 사진들, 특히 거실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은 볼 때마다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진 속 안에는 싱그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맞이했던 봄날, 화단의 핀 꽃들을 바라보며 그가 지었던 웃음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에게 농촌 생활이란 사실 아내와 함께했던 그 순간이 전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자연은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도시에서도 이웃과 크게 어울리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골은 그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 간의 거리가 가깝고 인사도 나누지만 정작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텃세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처음 마을로 이사 왔을 때 저는 예의를 갖추어 이웃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새로 왔으니 마을 행사에는 꼭 참여해야 한다며 제게 부담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라는 것이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유지들이 돈을 걷어 각종 잔치를 벌이는 것이었고 정작 저는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돈을 많이 내라는 식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돈 많잖아, 적게 내면 좀 그렇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엔 정이 많은 시골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끼리만 단단히 뭉쳐있고 외부인은 철저히 경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겪은 건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귀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친절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다 계산이었더라고요. 귀농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한 부부가 제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부는 남편이 IT 회사를 다니다 퇴직하고 내려왔고 아내는 요리를 좋아해 시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해 보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열기도 전에 마을 이장이 찾아와 이곳에서는 사업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며 견제를 했다고 하더군요. 뭐라도 하려고 하면 꼭 발목을 잡는 사람이 나타나요. 우리도 이러다 결국 다시 도시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마을의 배타적인 분위기 속에서 저 역시 점점 사람들과 멀어졌습니다.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나가지 않았고 가급적이면 혼자 조용히 지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편했으니까요. 아내와 함께였다면 이런 텃세쯤은 둘이 힘을 합쳐 이겨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혼자가 된 후로는 그런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2년 전쯤 저희 옆집에 새로운 귀농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남편분은 45세, 아내분은 41세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안경을 끼고 있었고 키는 185cm 이상 되어 보였습니다. 탄탄한 체격의 근육질이라 일도 잘할 듯 보였지요. 아내분은 이름이 연이었는데
키가 170 정도로 늘씬하고 얼굴이 예쁘장한 편이었습니다. 웃을 때 왼쪽 뺨에 보조개가 하나 생기는데 그게 참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원래 도시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던 맞벌이 부부였다더군요. 다만 아이는 없이 둘이서만 살아왔고 빠른 도시 생활보다는 전원에서의 평온함을 꿈꾸며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 또한 제가 겪은 문제와 비슷한 텃세, 마을 사람들의 이기심, 터무니없는 요구 등에 시달리며 힘들어했습니다. 초창기엔 도시에서는 이러지 않았는데라며 당혹스러워했고 자꾸만 마을 행사니 잡다한 봉사니 하며 새로 왔으니 더 열심히 해라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는 모양이었습니다. 귀농 준비를 한다고 책 몇 권 읽어본 게 전부라 막상 농사를 지으려 하니 생각대로 되지도 않고 시골집을 보수할 때도 모든 것을 직접 손봐야 하는 일이 쌓이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된 듯 했습니다. 부부가 농지 근처에서 다툴 때가 많아 보여서 제 모습이 몇 년 전과 똑같이 보여 왠지 모르게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도 좀 해주고 농기계나 집 수리 문제로 당황할 때면 도와주곤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떠난 뒤 혼자 지내다 보니 사람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흔치 않았습니다. 주말에나 가끔 자식들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 외에는 거의 혼자 지냈거든요. 그래서인지 그 부부와 점점 자주 어울리게 됐습니다. 그쪽도 도시에서 친구들이나 친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대화 상대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연희 씨가 밥을 해놓고 저를 부르더군요. 혼자 끼니를 대충 때우곤 했는데 그의 집에서 온기를 느끼며 밥을 함께 먹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연희 씨는 요리를 정말 잘했습니다. 도시에서부터 요리를 즐겨 했다고 하는데 직접 담근 김치나 양념 하나하나가 개운하고 맛깔스러웠습니다. 반찬 몇 가지만 놓고도 입에서 살살 녹았죠. 그 시간이 제게는 아내가 떠난 뒤로 잃었던 가족 같은 편안함을 되찾게 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도 이곳의 마을 분위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부부가 귀농 후 2년이 지났을 때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도시에 다시 올라가고 싶다며 지쳐있는 듯 했습니다. 시골의 불편함, 사람들의 텃세, 그리고 도시에서 누리던 편리함이 그리워지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반면 연희 씨는 이미 직장 경력을 중간에 정리하고 내려온 터라 다시 도시로 가도 예전처럼 든든한 일자리를 잡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게다가 한번 마음먹고 귀농을 한 이상 여기서 제대로 정착해보고 싶다는 의지도 강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귀농을 제안한 건 자신이었지만 겪어보니 별로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고 변명했지만 연희 씨 입장에서는 애초에 당신이 먼저 귀농하자며 모든 걸 정리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자고 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화가 날 만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부부가 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앞마당에서부터 고성이 들려왔고 뭔가 깨지는 소리도 났습니다. 걱정이 돼서 제가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식탁이 뒤집어져 있고 음식이 바닥에 엎어져 있었지요. 어이쿠, 두 분 다 진정하세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싸울 일은 아니잖소. 제가 다급히 중재하려 했습니다. 남편과 연희 씨 모두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된 채 심하게 언쟁을 주고받다가 결국 남편이 가방을 싸서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듣자 하니 혼자서 대도시로 돌아가겠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모습에 연희 씨는 완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결국 남편은 정말로 차를 끌고 마을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마을에는 그 부부의 차량이 한 대만 남아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연희 씨 차였습니다. 연희 씨가 고개를 떨군 채 집에 혼자 남아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저는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았던 터라 혼자 된 사람의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말해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라도 해볼게요. 그렇게 말하며 집에 돌아왔는데 연희 씨의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후
텃밭에서 일하던 연희 씨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마당에 놓인 의자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는데 소리가 나자마자 화들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보니 연희 씨가 허리를 부여잡고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요. 아저씨,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겠다는 듯 호소했습니다. 저도 허리를 다쳐본 경험이 있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에 황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희 씨도 키가 크고 바치를 하면서 근력이 생겼는지 생각보다 꽤 무거웠습니다. 저 역시 나이가 있어 허리가 그리 튼튼하지 않으니 순간적으로 허리가 삐끗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떻게든 꾹 참고 그녀를 번쩍 안아 들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그대로 둘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허리에 힘을 주고 고통을 참으며 그녀를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방 안에 눕혀놓고 나서야 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연희 씨는 식은땀까지 흘리며 너무 아파서 못 움직이겠다고 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려 하니 연희 씨가 극구 말렸습니다. 이 정도로 119까지 부르면 그냥 파스 있거든요. 그거 좀 가져다 주세요. 쉬면 좀 나아질 거예요. 저는 그녀의 말대로 파스를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허리를 숙일 수가 없으니 대신 붙여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해서 난감했습니다. 사실 남녀가 접촉하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그녀는 남편이 떠나갔지만 엄연히 부부인 줄만 알았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러나 아프다는데 제가 못 도와줄 이유도 없었고 당장 병원에 데려가기 어려워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실례가 될 수도 있는데 이해해요. 제가 허둥지둥 파스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셔츠를 살짝 올리자 하얗고 부드러운 허리선이 드러났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여자가 옷을 걷어 올리는 광경 자체가 오랜만이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스스로를 다잡았지요.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되더군요. 저는 파스를 천천히 떼어내고 그녀의 허리에 최대한 살에 직접 닿지 않도록 붙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약간은 스치고 말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죄송해요. 아프진 않죠? 제가 진땀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연희 씨도 어색한지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파스를 붙여주고 그녀는 꼼짝도 못한 채 방 안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저도 가끔 들러 괜찮으세요? 물 좀 드실래요? 라며 살폈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지만 통증이 심해 몇 날 며칠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식사나 마실 것, 간단한 집안일을 해주는 정도로 도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남편분에게 연락하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우연히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부부가 아니었고 연희 씨는 그의 불륜 상대였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원래 아내가 있고 자녀도 셋이나 있었다더군요. 연희 씨는 처음 만났을 때 그 남자가 유부남인 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적극적으로 대시하면서 너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고 연희 씨가 그 말에 완전히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귀농을 하고 싶어 하던 연희 씨의 꿈에 맞춰 그 남자는 나도 도시 생활에 지쳤다. 시골로 내려가서 둘이 행복하게 시작하자. 아내와 곧 이혼하고 너랑 재혼할 거니 걱정 말아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한 꿈을 그리며 함께 내려왔지만 실제 귀농 생활이 예상보다 훨씬 힘들어지자 남자는 본색을 드러냈고 심지어 그녀에게 폭력까지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러다 무릎 꿇고 사과를 반복했지만 그 상황이 쌓이고 또 쌓이다 결국 이번에 드러나버린 것이지요. 그 얘기를 해주면서 연희 씨는 제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자신도 사기당한 기분이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괴로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딱히 뭐라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과 몸이 다치고 의지할 사람도 없이 시골집에 남아버린 그녀를 생각하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힘들어도 혹시 다시 서울로 올라가면 가족들이라도 의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저는 고아원 출신이고 의지할 친척도 없어요. 도시로 돌아가도 제게 남은 건 상처뿐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제 품에 안겨 마치 버려진 강아지처럼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녀 등을 살살 두드려주며 다독였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그냥 외면하긴 어렵겠지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은 연희 씨의 허리 통증이 계속되어 제가 자주 들러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허름한 솜씨이지만 아침에는 죽을 끓여 갖다 주고 약국에서 진통제도 사오고 도시락을 대신 사오거나 근처 빵집에서 따끈한 빵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좋은 분이세요. 왜 전 이런 분을 빨리 못 만났을까요? 그녀는 누워서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한참 어린 여자와의 가능성 같은 걸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떠나간 뒤로는 누군가를 이성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는데 혼란스러우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며칠 후 연희 씨의 허리가 좀 나아졌습니다. 그녀는 고마움의 표시로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못 움직이는 동안 아저씨가 너무 고생을 하셨으니 이제 제 차례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저를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했습니다. 김치찌개며 갈비찜, 꼬막부침 등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한가득 차려놓았더군요. 솔직히 아내가 떠나고 나서 이렇게 맛있는 밥상을 받아본 게 오랜만이라 저도 모르게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국물이 시원하고 반찬들은 하나같이 제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연희 씨 요리 솜씨가. 제가 입맛을 다시며 칭찬하는데 그녀가 뜬금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저씨, 좋으면 우리 같이 지내요. 합치는 거 어때요? 네. 제가 순간적으로 숟가락을 떨굴 뻔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아저씨 싫어요? 라고 되묻더군요. 저는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연희 씨, 내 나이가 60이 훌쩍 넘었는데 괜찮겠소? 하고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아저씨라면 전혀 상관없어요. 저 요즘 아저씨가 얼마나 다정한 분인지 매일 느끼고 있잖아요. 듣기로 아저씨, 돌아가신 아내분께도 잘해주셨다고 들었고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어요. 사실 저 아저씨 같은 사람이랑 사는 게 로망이었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가 무심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 씨, 만약 나 같은 늙은이를 싫지 않다면 나야말로 정말 고맙지. 말이 튀어나오고 나니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제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41세, 아직 한창인 나이의 여성의 품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나 죄책감 같은 건 들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이 맞닿은 순간이었달까요. 그렇게 입술이 닿고 한층 뜨거운 기운이 밀려왔습니다. 오래 잊고 지냈던, 그러나 한때는 아내와 공유했던 서로에게 기대는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함께 겪은 외로움과 아픔, 그리고 긴장과 위안을 나누다 보니 마음의 장벽이 풀려버렸지요. 오래된 남녀처럼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서투른 서로의 손길을 더듬으며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연희 씨의 몸은 저보다 무려 20살 가까이 어린이 탄력과 윤기가 달랐습니다. 정말 괜찮아. 아프진 않아요? 라고 제가 묻자 그녀는 내가 할게요.
아저씨의 허리에 무리 가지 않도록이라며 웃었습니다. 저도 어찌나 쑥스럽던지 하지만 그녀가 먼저 리드하며 조심스럽게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순간 제 마음에는 죄책감과 쾌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다니라며 어안이 벙벙했지만 그녀의 체온이 전해지는 순간부터는 머릿속이 텅 비면서도 동시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로 숨결이 섞이며 몸을 기댈 때 지난날의 외로움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지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체온을 느끼고 필요로 되는 느낌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사실상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제 집과 그녀의 집을 오가며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바치를 하고 저녁이면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연희 씨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제 얼굴부터 살펴보고 제가 낮에 약초를 캐러 다녀오면 그녀가 부지런히 요리를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녀는 의외로 농사일에 흥미를 붙여서 파종부터 김장철 대비까지 꼼꼼히 정보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곁에서 조언해주면서도 농촌 생활이 결코 낭만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걸 계속 일깨워줬습니다. 농사는 매일매일 관리해야 하오. 날씨 한번 잘못 만나면 파종 망치고 벌레라도 생기면 한순간에 다 갈아엎어야 해. 그러면 그녀는 괜찮아요. 제 인생에서 이 정도 고생은 감수할 만해요. 아저씨가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라며 웃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연희 씨가 저에게 새로운 경험을 많이 가르쳐 주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성생활에 있어서 이미 은퇴를 한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생각보다 개방적이었고 저와도 교감이 충분하다 느끼자 다양한 시도를 제안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젊은 시절에야 부부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애정을 나누곤 했지만 어느덧 예순을 훌쩍 넘겨 버린 후에는 성생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와는 멀어졌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연희 씨는 제게 아주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동시에 굉장히 솔직하게 자신의 바람과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저씨, 우린 나이 차가 있긴 해도 서로 마음이 통하잖아요. 몸도 마음도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그 말이 처음엔 생소하게 들려서 제가 머뭇거리자 연희 씨가 한 발짝 먼저 다가와 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성에 관해서 꽤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슬쩍슬쩍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매체나 책 혹은 인터넷 자료에서 익힌 정보를 스스로 연구해봤다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제가 알던 단조로운 부부관계가 아니라 조금 더 다채롭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탐색해보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늦은 밤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거실, 소파에서 함께 기대어 앉아 있다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몸을 기울이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연희 씨는 간단한 향초나 은은한 무드 등을 켜놓고 저에게는 살포시 이런 분위기에서 감각을 천천히 깨워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옛날에는 시도해보지 않았던 서로의 숨결 하나하나를 인식하며 천천히 깊어지는 대화라는 단계부터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냥 급작스럽게 관계를 갖기보다는 긴장을 자연스럽게 풀고 감정을 나누는 과정이 얼마나 큰 설렘을 만들어내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자 어느 날은 그녀가 작게 웃으며 오늘은 다른 곳에서도 한번 시도해볼래요? 라고 하더군요. 장소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부엌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가스레인지 불을 잠시 끄고 다정하게 포옹하는 것으로 시작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스킨십이 자연스레 이어지면 기존에는 식탁에선 상상도 못했던 스킨십을 나누는 시기였습니다. 그 공간의 분위기를 살려서 새로운 느낌을 공유해보자는 뜻이었죠. 그러면서도 연희 씨는 늘 제 몸 상태를 먼저 살폈습니다. 아저씨, 허리는 괜찮으세요? 무리되는 거 없어요? 하고요. 체위나 자세에 대해서도 과감한 시도를 제안했습니다만 저를 당황하게 만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안내하는 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포옹하거나 누워서 서로 호흡을 맞추는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그녀가 가만히 제 손을 이끌고 이런 자세도 서로 기분이 좋대요. 불편하면 바로 말해주세요라고 알려주곤 했습니다. 그 순간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묘하게도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느낀다는 설렘이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르자 연희 씨는 소품을 활용해보자는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저로서는 너무 낯선 영역이었습니다. 속옷이나 가벼운 소품 정도야 이해하지만 기구라는 말에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연희 씨는 꼭 음란하거나 과도한 게 아니라 서로 긴장을 풀고 색다른 자극을 느낄 수 있는 장치일 뿐이에요. 아저씨가 불편하면 안 쓸 거예요라고 부드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로서는 낯선 체험이었지만 이렇게까지 나를 존중해주며 동시에 둘만의 세계를 풍부하게 가꾸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감동이 더 컸습니다. 장소 역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